손흥민 씨, 백종원 씨, 또 김수현 씨. 요즘 이런 유명인들 구설수 소식 당신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정말 많았죠, 최근에. 근데 왜 이렇게 잘 활동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논란에 휘말리는 걸까요? 저희 오늘 그 얘기 좀 깊게 해보려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걸 그냥 뭐 개인의 실수다, 잘못이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은 원리, 뭐랄까, 자연의 정리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구설수라는 게 꼭 벌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를 좀 정리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자연의 흐름, 조정력이라는 거죠. 자연의 정리작용이라?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자료에서는 이런 구설수가 그냥 아무한테나 막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특히 인기를 좀 얻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량이 좀 커진 사람들한테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질량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몸무게 같은 건 아닐 테고. 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뭐랄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 아니면 내적인 수준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영향력이나 내면의 깊이. 네. 근데 이 질량이 좀 낮은 단계, 예를 들어 한 30% 미만, 이럴 때는 실수를 해도 크게 구설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커지기 시작하는 단계, 뭐 30에서 70% 사이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과거에 그러니까 질량이 낮았을 때 습관이나 행동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전 모습 그대로면. 그렇죠. 그럼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그게 구설수라는 형태로 딱 드러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졌으면 거기에 맞게 생각이나 행동도 좀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따라주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군요. 와. 그럼 연예인들 악플 문제,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어요. 인기는 결국 대중, 국민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기를 누리면서 그에 걸맞은 내적인 성장, 뭐 예를 들면 지적인 변화라던가 아니면 사회에 필요한 어떤 행동이라던가 이런 걸 못 보여주면 악플이나 비판 같은 형태로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균형을 맞추려는 힘 같은 거군요. 네. 자료에서는 심지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악플 다는 사람이나 모두 다 사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까지 봐요. 와, 진짜 독특한 관점이네요. 여기서 특히 더 흥미로운 건 그 구설수를 겪는 사람하고 또 그걸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한 쌍이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 부분. 동전의 양면처럼요. 서로 뭔가 공북거리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상대성 원리 같은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당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도둑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고 사기를 당할 만한 상황이면 사기꾼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구설수도 마찬가지로 구설수에 오른다는 내적인 상태가 됐을 때 그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행위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와, 심지어는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연관된 공복거리가 있어서. 그럼 구설수를 일으키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뭔가 이유나 역할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물론 잘못됐죠.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런 역할을 하게 됐을까 하고 그 이유를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요. 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랑 통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상대방을 존중할 때 비로소 문제가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구설수가 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보면 처음 구설수가 왔을 때 보통 좀 작게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가만히 자신을 반성하고 부족했던 점을 찾아서 고치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변명하거나 에이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러면요. 다음에는 더 큰 구설이 찾아온다고 경고해요. 세 번째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자연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공부 과정이라는 거죠. 반대로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요. 대중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해요. 자료에 따르면.
오, 정말요? 네, 예를 들어 뭐 인터뷰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솔직하게 제가 그때 참 부족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오히려 그게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와, 결국 유명인의 구설수라는 현상도 그냥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사회나 자연의 어떤 법칙 같은 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단순히 유명인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문제들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접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뉴스에서 본 사건이라든지 주변 사람의 어려움이라든지 네. 그런 것조차도 우리한테 어떤 공부거리를 던져준다고 말해요. 그냥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막 비난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현상이 나에게는 뭘 말해주고 있는 거지? 하고 성찰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네. 혹시 당신이 최근에 겪거나 목격한 좀 불편한 상황 같은 게 있다면요. 그게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